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그러죠. 한산 스타일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써야 되겠는데 10차로 나왔던 거. 12차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금년 3월에 COI가 발족이 됐는데 뭐 전혀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선 좀 힘을 합치고 정말 이 이상 좋은 기회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봤어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급변 사태 그렇지만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황장혁 선생 망명하고 이때 사실 굉장히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그러고 나서는 지금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고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화돼 있고 또 북한 인권의 열악성이라는 것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 있는 마당이니까 이럴 때 우리 반대하던 그동안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던 야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사람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좀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또 사실 민주당도요 보면은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포섭하는 포섭이라는 건 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 단체들 유명한 인권 단체들이 올해에 가장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리트윗하고 한 그런 아마 케이스를 봤나 봐요. 그랬더니 시리아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그쪽의 거는 한번 터졌다 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보고 또 날르고 이게 굉장한 속도로 날아가는데 북한 인권은 아무리 올라가야 아무도 다시 와서 보지도 않고 다시 날르지도 않는 게 국제사회래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는 제네바의 그 유엔 인권이사의 COI 안대로 통과되도록 우리가 활동할 시점은 3월 중이 좋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1월, 2월, 3월 다 합니다. 다 하시는데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모든 단체들이 3월 예. 볼 때 가셔서 하면 함께 좋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언론에 보니까 오늘 시리아인가 어디에서 사람 죽은 매장한 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모을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명자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화상으로 제가 중국 있는 건 아니에요. 탈북자 문제를 다시 찍어서 물어보더라고. 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뜻을 모아서 황장엽 선생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 오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5,000명씩이 매년 강제 송환돼가지고 그래서 정책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임신해가지고 간 우리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일부러 중국 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를 배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바로 샨노가 보는 앞에서 엎어서 살해하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북한에다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다는 건 중국의 정말 국제적인 위신을 위해서 정말 아주 좋지 않은 일이다. 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이 잘 받지도 않는다 이런 식. 옛날 한배점 생생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꼭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한테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저걸 하면서 이걸 한번 큰 행사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북한 인권의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대표라서 북한 인권법에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캠페인은 효율성이랑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영자 국장님 말씀 너무 좋은데 1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1000명이 과연 모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을 합한다 해도 100명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거 너무 많이 깨달았거든요. 전략은 게릴라식의 문화축제. 그러니까 장소는
명동, 인사동, 동아일보 앞 그렇게 유동인구 많은 곳 세 군데만 딱 찍어가지고 우리 각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순번 정해가지고서 그날은 그 단체의 날인 거예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하는 그 기사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북한인권법이 뭐길래 이렇게 기사가 나나. 그러니까 제가 거리에서 캠페인을 해보니까 북한인권법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북한 소리만 들어갔다고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아요. 지난번 우리 시민연합에서 콘서트 할 때 실은 한 20-30%의 성공인데 지금 북한 인권, 뭐 탈북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동안에 어떤 그 문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우리가 왜 같이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 사회가 분위기를 이제 서로 얼굴을 이 정도 더 가깝게 알고 우리 힘을 먹을 수 있는 이걸 지금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뜻을 같이 모으자 하는 건 한번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국내에는 입법을 하는 국회 내지는 정치권을 향해서 활동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일반 국민을 향해서 활동해야 될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거든요. 마하트마 간디의 가장 획기적인 그 독립운동이 거기 운동 아닙니까? 소금이 독립이다. 그래서 거기가 수천 이렇게 쫙 하고 처음에 한 명이 걸어 혼자 까니까 점점 세가 불어갔더라고. 이건 참 벵갈마 아닌가? 그리고 걷기 대회를 하는 건 돈을 많이 들면은 이해성밖에 못해요.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좀 보여줄 거 한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서 와가지고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자유청명회 빌려하고 뭐 특강을 하는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절대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힘만 빼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근데 그럴 때 아까 안철수 얘기도 좋은데 안철수 쪽에다가 질문을 좀 던가 3세 세습이라는 북한인들 침묵하는데 당신들은 어떤 그가 있냐 그러니까 종북 세력과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하여간 분리시켜. 신청을 했더라. 그거를 금년 초에 내년 초에 당장 한 지자체 선거가 벌써 뭐 4월 3월 그러면 어느 정도 북한 인권 단체들이랑 이제 탈북자 단체들이 연합체 비슷하게 뭐 꼭 단체 대표는 두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체가. 협의체 정도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튼 저희 단체는 북한인권 단체 연합회가 아니고 북한인권 단체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새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작년에 해서 매년 4월 달에도 북한 자유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붐을 끌어가고 그래서 5월 달까지 UPR까지 가도록 꾸준하게 된 전략을 한번 짰으면 좋겠다. 제시한 게 민주당을 위치로 해서 다 만난다. 다 만나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정치범 수용사 생존자들 그리고 뭐 장애인들 탈북하다가 뭐 만난다고 했는데 안 만나줘요. 쉽게 말하면 지금 6번째로 팩스를 보내고 정영철 의원이 TV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항의원실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3명. 뭐 하여튼 국제사회에서는 COI가 북한 COI가 설립됐다는 자체가 이건 예외더라고요. 암만 따져봐도 콘플릭트 지역 아닌 데서 생긴 저들의 그 노력,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 난 이거가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황금 같은 COI가 설립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또 이 장성택 사건이라는 게 이런 그게 쉽지만은 않고 그때 좀 자총 회원들 그 지역 자총 회원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걷게 해서 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2,000명 정도가 부산에서 임진왜란까지 걸으면 아마 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약간 희망이 갈립니다. 그만큼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으기도 어렵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일정 기간 아니 일정 기간을 걷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조그만 단체를 같이 상대하는 걸 또 싫어해. 같은 급으로 뒤처지는 걸 또 싫어한다. 그런 게는 있어. 그런 게. 저는 뭐 그 부분은 이제 변화에 대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북한인권법은 통과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압박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정 정도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인권법이 상징성 있는 의미 그리고 효력을 발생하는 의미 두 가지 동시에 있다. 그러면 상징성 의미를 1차적으로 목표를 둔다고 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끌어와서 새로운 안을 우리가 좀 개발해서 역제안을 해보는 것들의 의미가 있겠다. 논란은 좀 있겠지만 실패한 원인이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거쳐가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날 그런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돼. 압박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도 홀선을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 또는 강제 북송을 저지하는 그런 목적하에 좀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무처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청계천에서 그 국민은행하고 어느 시민단체와 같이 걷기 하더라고요. 청계천 끝까지 사람이 정말 엄청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을까 봤더니 이게 한 사람이 뭐 1m 걸으면 뭐 100원씩 이거를 국민은행에서 모아가지고 뭐 어린애들 후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가족 단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제 끝에 지점에서 이제 문화행사 같은 걸 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한 사람이 걸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뭐 북한인권 단체든 아니면 뭐 사업자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방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걷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약간 좀 타협을 하자면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보수 우파 뭐 이런 데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학생들도 사실 최근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게 정치적 색이 강하다면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애고 정말 근데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있고 북한에는 관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을 북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토대장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랑 함께 가면 예를 들어서 탈북민 지금 그런 대안학교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과도 함께 좀 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이용을 해서 한다면 학생들은 한 어떻게 잘하면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뭐 수료증 같은 거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도 좀 주면 그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생들도 좀 참여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한 기업체 후원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 너희 참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절대 돈 안 되지 않습니까? 뻔한 말씀이지만 걔네들한테 다른 걸 줘야 돼요. 줄 거를 줘야 되는데 그 기업체에서 이거를 내면서 명분을 다른 걸 줘야 되니까 그 명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너희 돈 내고 너 이름 붙인다고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이런 교육 사업을 하니까 좀 지원해줘라 그러고 속으로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할 테니까 너 이거로 채 이렇게 그런 복선의 그래서 이제 이름거리요. 9명의 탈북 고아 사건은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그러면 얘기하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탈북 고아 알지? 9명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우는 거니까 돈 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난 또 왜 여기 와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인권법이 됐든 탈북 난민을 살리는 운동이 됐든 그리고 거주 운동이 됐든 협치를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의견을 나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0명, 2,000명씩 나오는데 작년에 탈북자 단체당 35명이 했죠. 거기의 기본 핵심은 도덕의 핵심은 언론이 가서 얼마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별 지랄 다 해봤죠. 우리 제주도까지 올라가고 제주도 꼭대기 서울까지 하다 안 돼서 기가 나서 부자 되겠다. 하니까 그냥 난리 보고 북한까지 난리 보고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선배들은 통일 항아리 뭐 이런 선전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1,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놓고 뭘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져오면 그 단체 협의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플랜을 해 나가면은 거기에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아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거 해보면 또 될까 또 우리가 또 지레 겁먹고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교회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북한 인권 한국교회 연합이 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각 지역 큰 교회들, 목사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거론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부류가 있고 정치적으로 손해 보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인권 문제는 인권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정치적으로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겁이 나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있는 사실을 일부러 응하면 이게 학생단체들 모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학생들은 그걸 보자마자 약간 그 심리적 진입장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심리적 뭔가 여기는 뭔가 그런 단체인가 보다. 그러니까 왜 북한 인권 엑스포를 하면 북한 인권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꼭 언급을 메인에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저는 김영환 선생님 강의 이런 거 좋았는데 서로 엇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상쇄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보통정리라도 해줄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이제 또 뭐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다 집중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연락처나 창구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뭔가 질서 있게 힘을 모을 수 있다.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호 신뢰도 형성되고 힘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서로 알아야 돼. 그건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런 방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을 합시다.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당신네는 뭘 하시오, 우리는 뭘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몇 번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가지고 서로 흉내도가 형성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감대는 형성하고 그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저는 이제 아까 김영재 국장님은 뭐 사안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초반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나 구성원들이 이 협의회에 대해 뭐 예를 들면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약간 규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모임이 약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아예 맞아. 그래서 저는 까지 남아서 하겠다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모임을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으로는 끝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김원자 국장님이 얘기했던 사안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좀 추진하되 그 외에 투 트랙으로 가고 한 트랙은 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좀 심도 있는 예를 들면 뭐 재정이면 재정, 규정이면 규정, 뭐 역할이면 역할, 1년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규정을 좀 쌓아가는 투 트랙을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협의 그건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우선은 이제 자연히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하다 보면 우선 일을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연락처하고 그런 사실상의 어떤 그런 주선도 필요하니까 그건 뭐 그럼 제가 뭐